요즘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논쟁은 뜨거운데요. 이제 금투세는 민주당에서도 없는 일이 됐습니다. 이 발언에 그 누구보다 발끈한 당이 있죠.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원내대표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실망입니다. 얼마 전 여당의 한 정치인이 이재명 대표를 두고 프레지덴셜해 보이기 시작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를 통해 도입한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도 안 해보고 폐지하자는 것은 프레지덴셜한 정치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이 불합리한 세제를 그대로 둔 채 자본이득에 눈감아주는 그런 세상입니까?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로 세수 경보가 울리고 증권 거래세도 폐지되는 마당에 금투세까지 폐지하면 이재명 대표의 대표 철학인 기본소득 정책은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며 13조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또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입니까? 네, 비판 발언 나왔습니다. 결론은 이런 거죠. 일부 여론이 나쁘다고 해서 옳은 정책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것이 맞는가? 네. 그 얘기인 거죠. 일단 실망입니다라는 걸 제 나름 다시 해석을 해보면 안타깝습니다라고 들려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이제 브리핑을 하면서 속상하고 이 방법밖에 없는지 고민도 참 많이 했지만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주식 투자도 해본 적도 없고 보유하고 있는 것도 없지만 일단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소득과 수익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그거는 아마 반박을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2020년에 추경호 지금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대표 발의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해서 2025년에 금투세 시행을 하기로 약속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금투세를 전제하에 지금 주식은 사고 팔 때 우리가 그러니까 편의점 가서 껌을 사도 거기에 이제 세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부가가치세가 붙죠. 그러니까 사고 팔 때 그냥 그때만 이제 거래세를 내는 형식으로 유지가 돼 오다가 한 번에 다 없애면 그러니까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금투세가 다 도입될 때까지 점차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예. 그럼 거래세가 없고 그건 0으로 수렴할 거고 금투세는 이제 폐지된다 하면 지금 증시에서 우리가 걷어들일 수 있는 세금 0원입니다. 아, 그 그럼 세금 모순이 발생한다? 어디다 그 세금만큼 우리가 세비를 받을 거예요. 예. 세금을 거둘 수가 없죠. 그리고 한 가지 좀 정말 안타깝고 속상한 건 금융투자소비세, 그러니까 금투세 때문에 주식시장이 어렵다라고 저는 보기가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면 첫 번째, 지금 전쟁이 언제 날까 두려워하는 국민들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안보 위기 상황이죠. 대통령실에 오물풍선 떨어지고, 서울 주요 저희 아이 학교 운동장에도 오물풍선 떨어져서 삐라가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보낸 전단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 상황에 어떤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겠으며, 두 번째는 중국이랑 러시아가 주요 대한민국의 수출 국가인데 외교도 다 파탄 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냥 우리가 솔직하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외교 파탄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도 투자가 안 될 거고 우리 어떻게 무역 좋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민감한 문제 세 번째, 영부인이 주가 조작의 주포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 검찰은 기소도 없이 불기소 다 끝나고 무혐의 처분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외국에서 보기에 금융투자를 하는 곳은 어쨌든 신뢰가 바탕이 되는데 대한민국 대통령 영부인이 주식시장에서 주가 조작을 해서 23억 원의 수익을 올렸음에도 저쪽은 그렇게 그냥 주먹구구로 알아서 돌아가는 시스템인가 보다 하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신뢰도는 바닥을 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만든 게 누군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잖아요. 예. 그 책임은 거기에 있는 거고, 그리고 금투세가 시행이 되었을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주가 조작 세력이라고 전문가들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5천만 원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예. 이제 주식 거래로 인하여 그 사람들에게만 세금을 걷어들이는 방식의 이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 금융투자당국에서는 5천만 원의 수익을 올린 사람들의 돈의 흐름을 모니터링을 할 거고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수익을 당한 것처럼 23억 원의 수익을 당해서 곤란한 일은 벌어지지 않을 텐데 이 좋은 우리가 5년 계획 세워서 만들어 놓은 이 금투세를 왜 폐지해야 되는가라고 예. 안타까운 마음에 드렸습니다. 말씀을. 알겠습니다. 예. 예. 기본적인 얘기부터 하셨어요. 사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정치 상황까지 쭉 가셨는데 어쨌든 의견을 같이 하는 그러니까 자매정당이라고 불리는 이제 조국 혁신당마저 아주 강도 높게 이거 원칙을 저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이재명 대표는 선택을 해서 현실을 선택한 거죠. 이종훈 평론가님. 그렇죠. 크게 두 가지 그 의도가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첫 번째 의도는 뭐 그동안에도 이제 보도 많이 나왔겠지만은 이른바 중도 외연 확대. 근데 사실은 중도만이 아니죠. 이건 굉장히 친자본적인 그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중도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보수까지도 겨냥한 그런 외연 확대 카드를 하나 던진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문재인 정권하고의 차별화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성공한 정권이었고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다면 이런 카드 쓸 수 없죠.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아시다시피 뭐 굉장히 부정적인 그 평가를 받았고 특히 경제 정책 등 비롯해서 그 결과적으로 정권 교체가 됐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난 문재인하고 다르다 하는 거를 지금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거죠. 이미 이제 이거 전당대회 시작하면서부터 이 이슈를 던졌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이미 당내 지금 자기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대권 행보를 이미 시작을 한 거고 지금 빠른 속도로 지금 중도 플러스 보수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마침 지금 기회가 굉장히 좋잖아요. 뭐 지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유력 대권 주자지만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관계 문제를 못 풀어가지고 지금 계속 발목이 잡혀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중도 외연 확대 이런 건 아예 꿈도 못 꾸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처럼 좋은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침없이 지금 이런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